지금 솔직히 무섭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빠지고 환자는 줄고 의뢰가 줄고 사건이 줄고 상담이 줄고, 그런데 비용은 그대로이거나 더 올라갑니다. 주변을 보면 더 소름 돋습니다. 잘 나가던 분이 조용히 폐업하고 잘 버는 줄 알았던 분이 갑자기 개업을 접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연봉 얘기를 피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럴 때 이상한 습관이 생깁니다. 새벽에 핸드폰을 켭니다. 계좌를 엽니다. 그리고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QLD, TQQQ. 이 두 글자, 네 글자가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냥 종목이 아니라 마지막 탈출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럴 때 들어간 투자는 투자처럼 시작해도 거의 다 도박처럼 끝납니다. 절박함이 들어가면 규칙이 깨지고, 규칙이 깨지면 확률이 무너지고, 확률이 무너지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QLD와 TQQQ를 생존 도구로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 원칙과 시스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먼저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부터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이 못나서 망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더 좁아졌고, 경쟁은 더 촘촘해졌고, 고객은 더 똑똑해졌고, 가격은 더 투명해졌고, 마케팅 비용은 더 올라갔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창업은 3년 안에 절반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7년 안에 남는 비율은 더 낮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과장이든 아니든 체감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책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자책을 끊어야 전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략은 딱 한 줄로 정리됩니다. 내 몸이 멈춰도 돈이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이 구조를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 지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지분을 가장 단순하게 사는 방식이 지수이고, 그 지수의 성장 엔진에 강하게 올라타는 도구가 QLD와 TQQQ입니다. 다만 QLD와 TQQQ는 칼입니다. 칼은 요리를 할 때는 최고의 도구지만 손잡이를 잘못 잡으면 바로 다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잡이 잡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익률 얘기보다 시스템 얘기입니다. 첫 번째, QLD와 TQQQ를 사기 전에 세 가지 바구니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레버리지는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첫째 바구니, 생존 현금입니다. 카드값, 대출이자,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이런 필수 지출을 버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최소 몇 개월치라는 말이 흔한데 기간은 각자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이 돈은 절대 주식에 넣지 않습니다. 이 돈이 흔들리면 투자도 같이 흔들립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닥에서 매도입니다. 둘째 바구니, 방어 자산입니다. 이건 마음의 안전벨트입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내 계좌가 전부 빨갛게 뒤집혀도 여기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산입니다. 현금성, 단기채, 배당성 자산, 본인에게 맞는 형태로 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하락장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팔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셋째 바구니, 성장 자산입니다. 여기에 QLD와 TQQQ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QLD는 기본 엔진, TQQQ는 부스터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멘탈이 버티지 못합니다. 두 번째, QLD와 TQQQ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길게 들고 가는 순간에 왜 내 수익이 이상한지, 왜 남들은 올랐다고 하는데 나는 힘든지 설명이 안 됩니다. QLD는 나스닥 100개 기업을 따라가는 지수의 1일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합니다. TQQQ는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일입니다. 이 상품은 장기 수익률을 2배, 3배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준으로 배율을 맞추다 보니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걸 변동성 끌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된다, 이런 말도 위험하고, 레버리지는 무조건 망한다, 이런 말도 반쪽짜리입니다. 정답은 시스템이 있으면 도구가 되고 시스템이 없으면 독이 됩니다. 세 번째, 시작은 무조건 자동화로 가셔야 합니다. 사람이 힘든 시기에는 결정을 잘 못합니다. 결정을 잘 못한다는 건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판단력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사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화가 되면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기본 루틴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매달 투자 가능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 매수, 매달 같은 날 QLD를 60만원 매수합니다. 대기자금 20만원은 현금으로 남겨둡니다. 기회 매수,
20만원은 조건이 올 때만 TQQQ로 씁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QLD는 계속 쌓아야 합니다. 그게 내 계좌의 뼈대가 됩니다. 현금은 기다림의 근육입니다. 기회가 와도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TQQQ는 평소에 쓰면 멘탈이 갈립니다. 그래서 조건이 왔을 때만 씁니다. 그럼 조건이 뭔데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조건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만 잡으셔도 됩니다. QQQ의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기준 규칙,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TQQQ 기회 매수 바구니를 사용합니다.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그러면 TQQQ 기회 매수 바구니는 계속 대기합니다. 이 규칙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승장에 흥분해서 TQQQ를 계속 사는 실수를 막아줍니다. 하락장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사는 실수도 막아줍니다. 추세가 꺾일 때만 정해둔 만큼만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레버리지를 다루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21선 아래면 언제 사나요? 하루만 아래로 내려가도 사나요? 그래서 세부 규칙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너무 민감하면 거래가 잦아지고 너무 둔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추천하는 아주 단순한 방식은 이겁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간 뒤 이틀 연속으로 21선 아래에서 마감하면 그때 TQQQ를 한번 매수합니다. 그 다음은 추가 하락 구간을 기다립니다. 추가 하락 구간은 퍼센트로 정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매수 이후 QQQ가 추가로 5% 하락하면 TQQQ 한 번 더 매수합니다. 추가로 5% 더 하락하면 한 번 더 매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3번까지만 이렇게 상한을 두시면 됩니다. 왜 상한을 두느냐? 시장이 정말 크게 무너질 때 내 감정이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계획이 아니라 본능이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상한이 있으면 본능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럼 QLD는 하락장에도 계속 사나요? 네, 계속 사되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QLD는 기본 엔진이니까 계속 사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시장이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QLD의 매수는 유지하고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남기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QLD 60, 현금 20, TQQQ 20이었다면 하락 추세에서는 QLD 50, 현금 30, TQQQ 20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하락이 길어질 때도 버틸 수 있고 바닥 구간에서 더 좋은 가격을 잡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은 매도 규칙입니다. 매도 규칙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대부분 사이클을 통째로 놓칩니다.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릴 때는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그러다 보면 수익이 수익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매도 규칙도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고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방식, 전고점 근처에서 일부 정리입니다. QQQ가 전고점을 갱신하거나 전고점 근처까지 회복하면 TQQQ 보유분의 30%를 매도합니다. 그 매도한 돈의 절반은 방어 자산으로 옮깁니다.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둡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이겁니다. 레버리지로 얻은 성과 일부를 영구적으로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 하락장이 와도 이미 이익 일부는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 방식, 수익률 기준 분할 매도입니다. TQQQ가 평균 매수가 대비 25% 수익이 났다. 그러면 10% 매도합니다. 35% 수익이 났다. 또 10% 매도합니다. 50% 수익이 났다. 또 10% 매도합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전고점이 어디인지 모르거나 시장이 천천히 올라갈 때도 규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 중 어느 방식이 더 좋으냐? 이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정답은 본인의 성격입니다. 차트를 자주 못 보시면 수익률 기준이 쉽습니다. 차트를 자주 보시고 큰 그림을 좋아하시면 전고점 기준이 쉽습니다. 여기까지가 매수와 매도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이 뼈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은 차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대출이자, 건강, 가족, 사업 리스크, 직장 리스크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운영규칙 첫째, 리밸런싱 날짜를 박아두셔야 합니다. 매일 보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주말, 그날만 계좌를 봅니다. 그날 하는 일은 딱 3가지입니다. 비중 점검, 현금 점검, 규칙 위반 여부 점검입니다. 이것만 하셔도 계좌는 훨씬 안정됩니다. 운영규칙 둘째, 성장 바구니에 최대 비중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상승장의 레버리지가 계좌를 먹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성장 바구니가 전체 자산의 30%를 넘는 만큼은 방으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상한을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너무 빨리 불어나서 어느 순간 계좌가 레버리지 한 가지에 종속됩니다. 그 상태로 하락장이 오면 그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운영규칙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글로 써두셔야 합니다. 이건 멘탈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30% 하락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장 40% 하락, 무엇을 할 것인가? 시장 50% 하락,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미리 써두면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손이 덜 떨립니다. 사람은 준비된 공포는 견디지만 갑작스러운 공포는 못 견딥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함정만 피해도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첫 번째 함정, 생활비로 만회하려는 마음입니다. 장사가 힘들고 월급이 빠듯하고 갑자기 지출이 생기면 사람은 계좌에서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QLD와 TQQQ는 생활비 계좌가 아니라 미래 계좌입니다. 미래 계좌를 생활비로 쓰는 순간 사이클이 망가집니다. 두 번째 함정, 상승장에 늦게 달려드는 행동입니다. 뉴스에서 나스닥이 신고가라는 말이 나오고 주변에서 다 벌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때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때가 가장 비싸 보이는 때가 아니라 가장 안전해 보이는 때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때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경계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일수록 비중을 줄이고 하락장일수록 규칙적으로 사고 이역발상이 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 하락장에서 한 번에 몰빵 물타기입니다. 하락하면 싸 보입니다. 싸 보이는데 더 떨어지면 더 싸 보입니다. 그럼 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다 들어가면 그 다음 하락에서 손이 멈춥니다. 그래서 분할에는 반드시 단계와 상한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 기준을 레버리지 차트로 잡는 겁니다. TQQQ 차트는 너무 과장돼 보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매번 불안해집니다. 기준은 QQQ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게 훨씬 안정적이고 판단도 단순해집니다. 다섯 번째 함정,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남의 수익률에 흔들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몇 달 만에 몇 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구간을 잘 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계좌 크기, 그 사람의 생활비 구조, 그 사람의 대출, 그 사람의 멘탈,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의 수익률은 참고가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볼 건 하나입니다. 내 규칙이 유지되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진짜 질문들이 나오실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지금이 꼭지면 어떡하나요? 나스닥이 무너지면 어떡하나요? 레버리지는 결국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요.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꼭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꼭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맞추려는 순간 시스템이 깨집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시작만 하시고 비중은 작게, 방식은 길게, 규칙은 단단하게 가셔야 합니다. 꼭지면 분할로 평균을 낮출 수 있고 꼭지가 아니면 분할로 올라타게 됩니다. 분할은 예측을 포기하는 대신 확률을 얻는 방식입니다. 나스닥이 무너지면 어떡하나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스닥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큰 하락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방어 바구니가 필요하고 현금이 필요하고 레버리지 비중 상한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는 나스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투자입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시스템 없이 장기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사이클을 먹는 도구가 됩니다. 상승장에서 일부 정리하고 현금과 방어를 늘리고 하락장에서 조건부로 다시 들어가고 이 순환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한 번 사서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규칙, 파는 규칙, 남기는 규칙 이 세 가지를 같이 갖추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화면 앞에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딱 그대로 따라하셔도 되는 수준으로 단순하게 만들겠습니다. 첫째, 매달 투자일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일 혹은 매달 월급 다음날 딱 하루를 정합니다. 그날은 무조건 QLD를 정해진 금액만큼 삽니다. 시장 뉴스 보지 마시고 감정 넣지 마시고 그냥 삽니다. 둘째, 매달 같은 날 현금 바구니를 채웁니다. 현금 바구니는 줄어들면 다시 채웁니다. 현금이 있어야 하락장에서 기회가 옵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은 공포만 남습니다. 셋째,
매주 한 번만 QQQ가 21선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합니다. 이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QQQ가 21선 위면 TQQQ는 대기합니다. QQQ가 21선 아래면 TQQQ는 준비합니다. 넷째, QQQ가 21선 아래에서 이틀 연속 마감했다면 TQQQ를 한번 삽니다. 그 다음은 추가 하락 5%마다 한 번, 최대 3번까지만 삽니다. 이 상한이 본능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QQQ가 전고점 근처로 회복하거나 TQQQ 수익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TQQQ 일부를 매도합니다. 매도한 돈의 절반은 방어로, 절반은 현금으로 둡니다. 이게 다음 하락장에서 당신을 살립니다. 여섯째, 한 달에 한 번만 비중을 점검합니다. 레버리지가 커졌으면 일부를 덜어냅니다. 작아졌으면 규칙대로 채웁니다. 감정이 아니라 비중으로 조절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QLD와 TQQQ는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되면 신기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돈이 줄어드는 뉴스에 휘둘렸는데 이제는 규칙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계좌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는데 이제는 내가 컨트롤하는 기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핵심은 QLD와 TQQQ로 단기간에 인생 역전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유혹이고 그 유혹이 사람을 망칩니다. 핵심은 망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격하자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재능이 아니라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원하시면 다음 편 대본으로는 실제 숫자를 넣어서 월 50만원, 월 100만원, 월 200만원 각각의 루틴을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장 단계별 대응 문장까지 그대로 읽기만 해도 손이 안 떨리게 멘탈 스크립트까지 붙여드리겠습니다.